정부가 쓰는 하나의 역사를 막겠다는 반대 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선언,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역사가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현재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국정화 논란에 색깔론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주요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언론사 간의 논조가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사실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 우선 경향신문부터 볼까요? 국정화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다뤘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싸움이 붙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국정교과서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그러다 이번 주 월요일에 드디어 발표를 했죠. 그리고 화요일자부터 이제 각 신문들이 서로 다른 논조, 한겨레 경향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은요. 경향신문은 발표한 그 다음 날 화요일자입니다. 화요일자 일면 톱 기사를 편가르기 대통령의 역사전쟁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편가르기 대통령의 역사전쟁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근현대사가 진짜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첨예한 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역사 전쟁이 바로 편가르기 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런 논조의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한겨레도 같이 볼게요. 같은 날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경향신문과는 약간 다른, 경향신문과 다른데 경향신문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끝내 역사를 되돌리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박정희 대통령, 오른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쓰고요. 1973년 그리고 2015년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그리고 2017년 중고교부터 적용이 된다. 그리고 1974년 체제로 복귀했고 야당 황우여 장관 회의만 제출했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 한겨레가 보는 시각은 지금 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역사를 되돌리는 거다. 즉 굉장히 퇴행적이다, 과거 퇴행적이다라는 시각에 맞춰서 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역사 퇴행보다는 역사 전쟁이다. 그래서 좌와 전쟁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춘 거군요. 그렇죠. 이 갈등 국면에 좌와 우의 갈등 국면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사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과거로 지금 퇴행하고 있는 그것도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 시대의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지금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겨레 말고 이번에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국정화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굉장히 미지근한 반응이었고요. 동아일보는 미지근한 게 아니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국정화에 대해서 그런 사설을 썼었고 좀 모호한 논조를 펼치기는 했어요. 그랬죠. 조선일보도 대놓고 반대는 하지 못하지만 최선은 아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제 행정의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붙었고요. 그래서 싸움이 붙으니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일보를 보면요. 동아일보 13일 기사부터 볼까요? 네, 13일자 일면 톱 기사입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독립 집필기구 만들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2일 전날이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를 하는 그 장면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내고 이슈 진단이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이 보면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 찬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좌우 아우른 학자들 정권 간섭 없이 장기 논의 그리고 균형 집필할 시스템이 절실하다라는 논조로 줄거리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 황우여 장관이 발표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지금 이미 국정화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찬성과 반대가 여론조사도 나오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동아일보는 일면톱에서 정부가 발표한 걸 그대로 지금 받아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받아 쓴다는 건 뭐냐면 국정화가 결정이 됐다.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잘 가려면 독립집필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받아쓰기를 한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예, 원래는 국정화 자체에는 반대하는 논조를 보수 언론들이 실었었는데 네네.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네. 이제는 독립성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좌편향된 교과서들이 있다는 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좌편향되어 있으니까 뭔가 독립된 집필기구를 예. 만들자. 그리고 국정화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그 이야기를 은연중에 독자들한테 좀 하고 있죠. 예. 다음 기사는 어떤 걸까요? 조선일보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예. 일면 톱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또 더 흥미롭습니다. 제목이요. 전교조 빼고 정치, 경제, 사회학자 넣겠다. 예. 지금 동아일보에서 말한 그 독립집필기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맥을 같이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아예 땄습니다. 지금 이 논란을 맨 앞에서 지금 그 이끌고 있는 국사 편찬위원장이죠. 김정배 씨 인터뷰를 이제 쓴 거예요. 예. 조선일보 써서 이 동아일보에서 일면톱에서 얘기했던 독립집필기구의 성격을 조선일보는 이미 이제 이 국사 편찬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있는 거죠. 전교조 빼고. 전교조는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정치, 경제, 사회학자 넣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국사 쓰는데 국사 교과서를 쓰는데 정치, 경제, 사회학자를 넣겠다는 이런 그 발언도 도대체 어떤 발상인지 좀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처럼 이미 결정이 됐고 국정화는 결정이 됐고 국정교과서를 잘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식의 톱 기사를 이날 썼습니다. 예, 고영주의 사장 논란이 있었을 때 고의 사장 인터뷰를 그대로 실었었는데 이번에는 맞습니다. 김정배 위원장 인터뷰를 그대로 실었군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실는다는 거는 그 예.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다 해봐라. 예. 우리가 다 보여줄게라고 하는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예. 한겨레 사설을 이날 사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겨레와 경향이 이제 한겨레는 경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전쟁이다라는 시각을 보였고요. 한겨레는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한 걸음 더 나았다라고 할까요? 이 사설을 보면은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요. 예, 유신 체제로의 회귀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네, 과거로의 예. 회귀인데 이 사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사 전쟁이 아니라 예. 상식과 국격의 파괴다. 이런 예. 제목을 잡아서 사설을 썼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이거야말로 그것도 과거도 10년, 20년이 아니죠. 30년 박정희 유신 시대로 회귀를 하고 있는 예. 이런 그 국정교과서야말로 상식과 국격의 파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사설을 썼습니다. 이 사설을 보면요. 굉장히 그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했는데 뭐 이런 지점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미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부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통치를 그 정당성 같은 거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가족사 국정화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걸 보면은 이 지금 국정화 작업이 무슨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좌와 우 뭐 이런 그 좌편향 우편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버지의 그동안의 과거의 통치 이거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설명까지도 했고요. 어쨌든 한겨레는 역사 전쟁이니 이념 대결이니 하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역사 논쟁과는 거리가 멀고 민주국가의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논조의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예. 아주 그 재미난 그 일이 벌어졌죠. 그 한겨레가 말한 상식과 국격을 파괴하는 이런 깜짝 놀랄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제였죠. 어제 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예. 그 서울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 제목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있다. 예. 라는 현수막을 쭉 썼죠. 저는 이게 바로 상식과 국격을 파괴하고 있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 미국에 방미하기 직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회에서 한 말이 있죠.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또 했었죠. 그 국론 분열을 하지 마라. 자기 미국 갈 테니까 이제 국론 분열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가 아베가 웃는다. 네, 예. 아베가 웃는다. 뭐 이런 그 기사도 썼고요. 여야 국론 분열 일으키지 말기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가 14일자죠. 예.
사설에서 염치도 논리도 없는 대통령의 국정 개변이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예, 국정교과서 지금 아베가 화면에 웃는다는 나오는 지금 게 기사가 좀 기사고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웃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베가 누굽니까? 역사 망언의 아주 그 주인공 아닙니까? 일본의. 예. 근데 그런 역사 망언을 내놓고 있는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의 또 지금 수장이고요. 이 사람이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국정화해서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아베 망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예. 아베가 그래서 웃는다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를 14일에 실었고 그 기사 바로 옆에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학과 교수 전원 집필 거부 선언이라는 기사를 같이 실었습니다. 이거는 어제자였고 오늘 보니까 연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를 비롯해서 뭐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학교, 예, 중앙대, 네. 외대, 시립대, 이대 등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지금 네. 연이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집필자로 참여하지 예. 않겠다. 그리고 잘못됐다라는 이제 이런 선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보면 MB 시절에 장관을 했던 최강식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써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도 의원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국정화에 관해서 의총을 했는데 뜻밖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참석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그러니까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어떻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동안 잘 봐왔잖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저렇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칼에 쓰러지고 꺾이고 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데 아마 내심으로는 국정화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주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그리고 문화일보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그런 그 사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현수막에 대해서 한겨레가 또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정화 억지의 극치, 새누리당의 주체 사상 펼침막.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아니 도대체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기사가 나오나요? 15일자입니다. 오늘자 사설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주체 사상 펼침막이 억지 극치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일단.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주체사상을 혹시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도 주체사상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지 주체사상을 이 현수막처럼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교과서 자체도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고 주체사상 내용을 미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자 또 언론들이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증명을 한 걸 보면은 모든 8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체사상 부분이 주체사상을 한결같이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아주 고약한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누리당에 저런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 현수막을 쓰고 하는 게 이게 상식과 국격을 파괴하는 거고 억지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역사 논쟁이나 역사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거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상식의 파괴고 시대 퇴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한 가지 사안만 더 보도록 하죠. 국무총리 입에서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유사시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언론이 어떻게 다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황교안 총리가 또 전시작전권이 그 한미 공통에 있다라는 좀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총리가 맞는지 대한민국 총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발언도 저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제 그 변화를 했고요. 그랬을 때 몇 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0년 전에. 그리고 일본군이 한반도를 떠난 지 70년밖에 안 됐어요. 35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수탈하고 약탈하다가 그런데 그런 일본군이 다시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은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건 정말 엄청난 망언이고요. 이거는 황교안 총리가
어떤 말실수를 했다든지 예. 이렇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중대한 사안인데도 언론들이 보도한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저는 이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예. 수 언론이지만요.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비판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보수의 가치와 정말 어긋나는 예.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민족의 안위나 안보에 치명적이거든요. 그게 100여 년 전에 한반도에서 실제로 벌어져서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그렇게 뭐 심각한 그 문제로 다루지 않았고요. 한겨레가 이 문제는 조금 예. 비중 있게 지면을 할애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신문을 보면요. 한겨레가 종합면에서 황교안 총리가 부득이하면 일본 자유대 입국 가능했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예. 제목으로 이제 크게 다뤘고요. 지면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난민 발생 상황에서 일본이 요청하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정부 관계자가 실언이 아닐 수도 있다. 네네. 진짜 진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 방침이 이렇게 네네.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원래는 했죠. 정부의 예. 방침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수 없다라는 예. 건데 저 말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 있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거기 한마디를 더 붙였죠. 그게 한미일 관계자들이 다 협의를 한 내용이다라는 예.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사전에 다 조율된 게 있지 않느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일본이 아마 희망할 테니까요. 일본 자위대가 아니라 이제 일본 군이죠. 군대가. 근데 이미 조율이 되고 그래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 예. 발언이거든요. 여기 대해서 한겨레는 굉장히 이제 이 발언을 문제 삼았고요. 다른 신문을 보면은 한국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오면에서 이 기사를 다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황 총리 자위대 입국 필요하면 예, 유사시에 동아일보가 이렇게 자위대 말했고요. 입국의 오락가락이다. 예.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저는 이 제목이 약간 좀 이거를 그냥 오락가락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예. 이 오락가락이라고 이렇게 다뤘고요. 동아일보가 자위대 입국 필요하면 허용이다라고 예. 기사를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면에 다루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뭐 어떤 사설이나 예. 분석 기사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끝났습니다. 예, 문제 발언이 있을 때 에피소드처럼 다루는 네. 게 축소시키는 게 어떻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까지만 한번 예. 볼까요? 예. 조선일보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또 더 약간 희화화했다라고 할까요? 아주 예. 가볍게 이제 처리를 한 기사를 썼는데요. 조선일보가 법총리라는 건 지금 황교안 총리죠.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서 예. 황교안 총리 외교적 파장 고려 못한 답변에 시끌. 이게 시끌하고 말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 한반도에 정말 운명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시끌 이런 단어를 써서 굉장히 에피소드 뭐라 그럴까 해프닝 같은 예.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좀 다뤄서 잠깐 나온 걸 보면은 여권에서는 법조인 출신인 황 총리가 외교적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뭐 답한 것 아니냐. 또 강 의원이 물어붙이자 황 총리가 신중을 기하며 대답하는 와중에 나온 해프닝이 아닐까. 예. 해프닝일 수가 없죠. 그리고 설령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언은 워낙 심각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황교안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잘못 발언을 했으면은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오히려 보수 언론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거는 정말 보수 언론답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구 언론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아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두 사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재 전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